태안 인구 6만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안에서 일정 시간 머무는 체류 인구가 정주 인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마곡사 인근 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가 조성됐습니다. 연구소는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하고 기술 창업과 벤처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태안군이 2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인구 6만 선이 위태롭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태안으로 여행을 오거나 일을 보러 오는 사람은 정주 인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 인구에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 인구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안군 이원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들입니다. 2년 만에 아기가 태어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 겁니다. 그 동네 분들이 다 축하해주고 또 그 집 가서 이렇게 또 이 잔치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이원면 경사로 이렇게 됐죠. 태안군 인구는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산으로부터 분리된 지난 1989년 인구는 8만 4천여 명. 10년 만에 7만 선이 무너지더니 2000년대 들어선 6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마저도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3년 전 6만 1,500여 명이었던 태안군 인구는 지난달 6만 3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생아는 급감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는 급증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태안군 생활인구는 67만 명. 생활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정주인구에 체류인구까지 합한 개념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입니다. 태안은 무려 10배에 달했는데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7번째, 충남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준비된 관광 자원으로 우리군을 찾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아서 젊은 층의 유입 인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며 체류 인구 10명 중 8명은 경기도 등 다른 시도 거주자. 이들은 평균 12시간 안팎을 머물며 이틀간 숙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생활인구는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태안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의 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유사 규모의 지자체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등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태안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인구정책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마곡사 인근 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 45분쯤 공주시 마곡사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으며 이번 화재로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마곡사에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가 내포 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포 지식산업센터에 문을 연 연구소에는 미래 유니콘 기업 사무 공간과 실험실 등이 설치됐으며 연구 교수 등 7명이 상주합니다. 또 카이스트 모빌리티와 기계공학 분야 24명이 협업 교수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하고 기술 창업과 벤처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246만 명이나 됩니다.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4.8%에 이릅니다. 5%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죠.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기구 OECD가 분류하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관광객은 물론 유학생, 결혼 이주자, 노동자 등 사회 곳곳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을 판이고, 공장과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지역 소멸 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10년 후가 되면은 인구가 3,700만, 600만으로 줄게 되고, 그중에 반이 47% 반이 65세 고령화 노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한데, 들으신 대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들이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파견한 고려인 교사가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교사의 말 들어보시죠. 어떤 과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학 잘하지만 근데 한국어를 잘못해서 어떻게 과제를 풀을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과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때 그 학생들이 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복지 제도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편견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질적인 문화와도 어우러져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14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올해는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능 당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턴 충남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수능 다음 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며 수험생의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당진에서 120명의 스스 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전체 환자의 약 78%인 9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스 가무시증에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근육통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진시는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13일 충남도와 농협은행 충남본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시군은 계절 근로자 입국 당일 계좌 개설을 위해 통역사를 지원하고 입국 일정을 은행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계좌 개설 연기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원북면 이종일 생가 일원에서 열린 태안 국화축제에 관광객 5만 5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화 전시와 노래자랑,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태안군은 축제가 끝나고 축제장에 전시됐던 국화를 군민들에게 무료로 분양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이 홍성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수영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홍성읍 소향리에 위치한 홍성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볼링장과 체육관 등을 갖췄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건립된 반다비 수영장에는 일반 풀과 재활운동풀, 헬스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이달부터 대관이 가능하고 반다비 수영장은 다음 달부터 임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보급합니다. 태안군은 지역 내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을 만들고 내년부터 매년 청년 농업인 2명을 스마트팜 현장 교육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고추 등 밭작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스마트 관비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종합 제어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 보행자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13일 서산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 1개소에 보행자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8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잔여 시간 표시기는 기존 녹색 신호 시 표시되던 잔여 시간을 적색 신호에도 표시해 보행자의 대기 시간을 숫자로 알려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서산시는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분석해 해당 장치를 주요 보행로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